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전문 상담의사 김재환 약사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겨울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또 사실 저한테 익숙한 일이지만 재밌는 대화가 있었어요. 그 점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그 사건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건 상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약국에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셔가지고 뭐 필요한 뭐 밴드도 사고 종합감기약도 주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가시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대뜸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이 코 밑으로 입 주변과 이쪽 하관 쪽에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심한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외용제나 뭐 방법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딱 얼굴을 보니까, 저는 얼굴만 봐도 체질이 뭔지 알 수 있는데, 체질을 떠나서 이분의 행태라든지 꼴이라 그러죠. 이 모든 걸 봤을 때 하관 쪽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반드시 있거든요. 이분이 처음에는 혹시 모낭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면도하다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면도하다 생긴 문제는요, 면도날을 바꾸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냐 질문하니 2년 전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이상하죠.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없던 게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바로 보자마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변은 잘 보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술은 어떻게, 음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그분이 대답이 저 변은 굉장히 잘 보고 술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적당히만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할 때는 그냥 대충 던지는 거 없습니다. 저랑 이 영상을 보시는 오래된 저희 단골분들, 또는 올해 처음으로 저랑 대화를 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더라도 절대로 단순하게 던지지 않는데요. 그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길어지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입술 자체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많이 건조하고 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입술이 마른 게 사계절 내내 그러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 사실 이거 항상 그래요.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입술 주변은 포진이 너무 자주 생겨요. 그것도 2년 전부터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입술 주변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냐면, 이 식도부터 해서 입부터 시작해서 이 식도 라인은 제가 GI 트랙이라고 하죠. 이 소화기관계, 간, 비장, 췌장, 이 심장 모두 이렇게 소화 쪽, 신장이죠. 발음 이상이네. 이렇게 소화기관계라 불리는 소장대장까지 연결되는 이쪽 라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게 병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열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간열이 찼네 이런 식의 동양적 의학적인 표현도 있는데, 결국 뭐냐면 열과 압이 차고 제대로 대사가 안 되고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뭐가 있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대사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돼도 소장이나 대장 같은 데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결론은 뭐냐면, 소화기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소장 점막이나 대장 점막에서 림프 문제가 생기면서, 여기가 림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올라온 게 다 뾰루지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입술이 건조하고 터요. 당연히 제가 아까 소장 대장을 표현했지만 장 쪽에 문제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변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냐면, 보통은 변을 특징이 있는데, 변을 보고 났을 때 항문 주변이 굉장히 뜨겁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책에도 자결감 이렇게 써있거든요. 뜨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찝찝하다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항문 주위가 무겁다, 또는 간지럽다, 치질이나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변을 보고 났을 때 뭔가 자결감이 느껴진다. 또 변도요,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뿌지직거려요. 뿌지직거렸을 때 변기가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파편이 튀면서 묻어요. 근데 일반적인 약간 설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파편이 부서지는 변이나 설사 같은 경우는 물에 흐트러져요. 그래서 잘 묻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후자, 아까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 뿌지직거리는 그런 변들은 파편이 튀면서 변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묻고 물로 씻겨도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냄새도 당연히 지독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그 남자분한테 했어요. 보통 이러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변을 보더라도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사실 저 변을 보면 그런 상태예요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뭔가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그분이 했던 말이 뭔가 다르죠. 사실 제가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나온 문장이나 이런 글은 약사님들 강의를 하거나 저한테 물어보셨던 약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줄 때도 많이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사실 약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게 우리가 무슨 강의를 하거나 약사님들 대상으로 뭔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고객이라든지 일반 환자분들, 또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단골분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환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본인만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요. 상담자들은, 전문가들은 사실 기준이 있어요. 변을 보더라도 변의 정상적인 기준은 바나나처럼 굵고 황금색에 묻어나오지도 않고 너무 점도가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이쁘게 나와서 5분이나 10분 안에 깔끔하게 아랫배가 시원해지도 변을 보면서 물 위에 둥둥 뜨는 변을 본다. 이렇게 아예 학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변 상태나 소화 상태 여러 가지를 물을 때. 그러나 보통의 환자분들은 그런 지식도 없고 그냥 본인이 생각한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환자 말을 뭐 하냐면 100% 믿지 말라고 해요. 믿지 말라는 기준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하실 때마다 기준이 생기고,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환자분들은요, 그 기준이 뭐 하냐면 없겠죠. 없으니까 뭐냐면 그냥 다 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유 없이 나타나는 병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면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노화잖아요. 노화도 원인이 되죠. 결국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내가 불편을 느낀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해서 물어물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뭐 하냐면 허심탄회하게 잘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계속 2번, 3번 계속 집요할 정도로 스토커처럼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2-3번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저 또한 그게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질문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가 이 소장 대장에 열과 압이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간해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양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 영양제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드시면 당연히 이것도 줄 건데 식곤증도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진짜 정말 깜짝 놀란다는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서, 약사님 저 식곤증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했지만 소화기관에서 과부하 걸렸잖아요. 식곤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 졸리는 건요, 간해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즙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부하 걸려서 여기가 항상 먹먹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 문맥순환, 간 림프순환이 안 되면서 잠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어떻게 아셨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모든 문제는 다 뭐한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하나의 문제가 풀리면 2-3가지 같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예시적으로 이렇게 뭐 미래를 예지하듯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관찰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경과를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상담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한 7년 전에도 오셨던 분이 광주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한 송정리역 아시죠? 광주 송정리역이 KTX가 쓰니까 SRT랑 그 송정리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저희 약국에서 40-50분 정도가 거리 좀 멀어요. 근데 모녀가 오셔가지고 엄마가 상담을 받는데, 제가 똑같이 변은 어때요?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 변 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옆에 앉아있던 20대 딸이 엄마 옆구리 탁 꼭 찌르면서, 아니에요 약사님, 저희 엄마 설사예요. 네?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변을 보면 항상 부서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어머니한테. 왜 변을 잘 본다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변이 부서지든 어찌 되었던 간에 변비가 아니고 빠졌으니까, 변을 봤으니까 자기 딴에는 잘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한 기준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뭐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기도 하냐면 환자의 말을 다 100% 믿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하냐면 그 상담하시는 분이 항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환자들이 무조건 뻥치러 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가 어떤 데에서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상담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은 그냥 본인 얘기를 다 하시더라도 그런 게 구별이 안 되면 웬만하면 다 꺼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꺼내다 보면은 단서가 나와요. 아니면은 이렇게 상담할 때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던지는 게 많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답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본인이 편하게 이야기를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 단서가 많이 나오고, 저희는 상담할 때 그분의 몇 년이나 몇십 년 된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포인트만 잡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으면 거기서 알아서 저희가 걸러서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보입니다, 이미 답이. 단서도 말을 하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 그대로 머릿속 이제 계산을 하고 질문만 던져서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확률 게임상 그게 확률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실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다 꺼내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걸 보면 환자들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배우고 환자 말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환자가 꼭 거짓말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상담을 할 때는 꼭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담자를 꼭 반드시 믿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오셨을 때는 믿으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이 당연히 전문가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이 본인의 기준대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걸 알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인의 기준에 치우쳐가지고 계속 저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뭐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무조건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어디가 불편해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세요. 그게 되게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게 딱 되면 앞에 상담자 분이 정말 뭐랄까 본인과 때가 딱 맞고 연이 된 사람이면, 그 실력도 있으시면은 본인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10년간 7,000명 넘게 상담하면서 이 경우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꼭 저랑 업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뭐 자동차 상담을 하든 컴퓨터 상담을 하든 아이 학부모, 아이 진로 문제로 어떤 다른 분야의 상담을 하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환자의 대화 패턴을 보고 오랜만에 또 이런 패턴을 또 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 올린 이유가 저희 단골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담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반응들을 알려드리면 내가 실제로 저한테도 드시고 느꼈던 그 반응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본인만 그렇구나 하고 너무 막 그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서 이런 영상을 제가 찍는 거니까 도움이 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인사이트는 이거였고,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뭐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본인의 기준이 꼭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통해서 환자 말을 다 믿지 마시고 거기서 정보를 어떻게 취합할지 그걸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관에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건 무조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빼야 되는데 그때는 단순히 유산균 하나 이런 식으로 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더 강하게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성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니까 우선 요거에 대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는 거고, 요거 파트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관련돼 가지고 따로 이제 질병 같은 이런 파트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도 또 다른 인사이트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